다음에 나올 뜨개 에세이가 바늘을 움직여라라는 책인데 그 바늘을 움직여라 제가 인스타에 좀 올리기도 했는데 그 미국에서 뜨개 공방을 차리고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댓글 이벤트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다음 나올 책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 뜨개는 12달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5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국내 첫 뜨개 에세이 저자이자 번역가이며 누구보다 뜨개를 즐기는 니터이신 서라미 작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튼 뜨개를 썼고 엘리자베스 짐머만의 뜨개책 눈물 없는 뜨개와 뜨개는 12달을 번역한 서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팬심으로 정말 책도 여러 번 아무튼 뜨개 책을 제가 한 10번 정도? 정말요? 수시로 한 1년 동안은 제가 옆에다 두고 와. 그냥 틈 날 때마다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썼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한 15년 전? 그 전부터 뜨개를 하면서 뜨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뜨개를 해? 뜨개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왜 그 힘든 걸 해? 그리고 더 안 좋게 말하는 어른들도 많고 그게 조금 대단하지 않다? 하찮다는 더 그런 쪽에 가깝게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멋있는 일이었어. 그런 계기가 딱 되면서 자신감이 정말 생겼어요. 좋은 리뷰, 기쁜 리뷰네요. 아니요, 진짜 쓴 사람 입장에서 뜨개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또 많은 에피소드와 여러 뜨개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뜨개가 이렇게 역사가 깊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만하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뜨개에 대한 폄훼하는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다른 더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계기는 여행 가이드북도 있지만 여행 에세이도 있잖아요. 전혀 다르지만 또 가이드북은 가이드북대로 정보를 주고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감성과 정서를 주잖아요. 뜨개에 대한 그런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에세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었어요. 외국 책 중에는 조금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책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한 몇 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쓰게 됐습니다. 제가 또 2번 정도씩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엘리자베스 짐머만이라는 이 뜨개 하시는 분을 어떻게 알고 번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그 이야기도 아무튼 뜨개에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라진 아쉽게도 우리 그 대한민국에 가장 큰 뜨개 카페가 있었잖아요. 니팅 카페라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제가 글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늘 하루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들어가던 카페였어요. 거기서 좀 아이디어도 없고 어떤 걸 뜰까 이번에는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뜨시나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종종 보이더라고요. 짐머만의 쇼를 떴다 혹은 어떤 뭔가를 떴다라는 리뷰를 보고 짐머만이 누구길래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엘리자베스 짐머만 탄생 100주년이었던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런 기념 쇼를 떴다는 어떤 분의 리뷰를 보고 이게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100주년을 기념하는 쇼를 있어? 찾아보니까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일단은 뜨개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개발을 하셨고 편리하고 쉬운 기법들을요 개발을 하셨고 무엇보다 이분의 뜨개 철학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뜨개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뜨개가 정답이다 라는 철학인데 그 전까지 뜨개를 배우러 이제 뭔가 어디를 가거나 뭔가 찾아보거나 하면 일단 어렵게 느껴지고 막 어려운 걸 뜨는 게 뭐랄까요 좀 잘하는 뜨개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오르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물론 어렵고 정교한 뜨개도 좋지만 아주 쉬운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또 누구도 또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걸 느꼈던 찰나였는데 짐머만의 뜨개 철학이 굉장히 와닿아서 이분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원서를 하나씩 둘씩 모으게 됐고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나만 읽을 것이 아니다. 뜨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죠. 뜨개는 12달에 보면 12월 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무한것들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무한것뜨기 할 때 오늘 몇 단을 떴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 고리를 걸기도 하고 아니면 시작하는 단에 꼬아뜨기를 하나 넣어서 그걸 알아보는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이만큼 떴구나를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거를 미친 짓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꼬아 떴다는 건 그걸 다시 돌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말이 나왔었어서 제가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뭐 뜨고 계세요? 네. 사실 저희 뜨기 하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 겉뜨기인데요. 네. 겉뜨기로만 된 이거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왜 미국의 펄소라는 업체 있잖아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요? 아마 그 좀- 사이트 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펄소? 펄소 거기서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는 이게 이름이 하프 스트라이프트 블랭킷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한 6개월 전에 구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네네 지금 블랭킷을 뜨고 계시는 뜨고 있어요. 이게 거예요? 블랭킷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성은 정사각형인데 직각 삼각형을 먼저 뜨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고 직각 삼각형 중에서 하단이랑 중간이랑 상단이 색깔이 달라요. 네. 하단은 흰색이고 중간은 진한 파랑 요 색깔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지금 그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네네. 혹시 이거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그렇구나. 그럼 금방 끝날까봐 한 2단 정도 뜨기 힘들 것 같은데요? 3단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뜨고 있습니다. 저는 무한겉뜨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처음에 봤을 때 머플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가는 실과 가는 바늘로 네네. 무한 겉뜨기 블랭킷을 뜨신다는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요 직전에 똑같은 실로 블랭킷을 떴었어요. 인스타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게 만족도가 너무 높았죠. 그래서 다시 이 실로 다른 버전의 블랭킷을 이것도 그런 뜨고 있는 펄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네. 실이에요? 네, 울 맞아요. 실입니다. 뭐. 네, 울에 리넨이 조금 섞여 있고 조금 자연사여가지고 네. 거칠거칠해요. 네. 근데 따뜻합니다. 엘리자베스 짐버만 이 분도 울 거의 선호하시는 애호가시잖아요. 맞아요. 거의 사용하시는 실 대부분이 울 100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울실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름을 쉽스울 아마 그랬을 건데 저도 보면서 울 얘기가 굉장히 많고 네, 거의 네. 모든 작품을 울로 다 울 예찬자.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페이퍼얏 그걸로 하얀색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시작하시면 어떻게 그냥 어떤 원통 가방 디자인에 제일 기본 디자인. 네, 끝에 가서 뭔가 포인트를 줄 생각이긴 한데 내가 뜨는 건 뜨겠는데 차근차근 단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또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이 선생님을 하시는 게 맞죠. 수업에서 설명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번 알려준다고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속도대로 네. 뜨시기까지 네. 기다려주는 그리고 틀린 부분을 아주 천천히 알려주면서 수정해가고 처음 오신 분들 한 3주 정도면 웬만큼이면 다 하시거든요.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는. 네. 근데 그런 기법들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해주는 게 좀 수업에 가장 큰 제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다려주는 게 만큼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그냥 내 취미로 뜨개를 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이런 걸 잘 뜨고 싶은데 손이 따라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풀기도 많이 풀고 그거를 내가 나 스스로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보만 책 번역하시면서 뭐가 가장 어려우셨을지 그것도 저도 궁금해요. 네, 어려운 점은 일단 그러니까 뜨개는 12달은 74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요즘 쓰는 뜨개 용어랑 다른 게 많고 네. 물론 외국어라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안 계시니까 그 가족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게 좀 어려웠고
좀 뜨면서 걱정도 했죠. 왜냐하면 그 도안을 설명하는 방식이 요즘 도안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아니고 서술이라는 점도 어려운데 좀 설명하는 방식이 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 뜨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뜨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렇다고 번역가가 막 그걸 막 다 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원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뜨개를 잘한다기보다는 오래 했거든요. 정말 많은 걸 떴어요. 옷도 떠보고 가방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떴고 인형, 뭐 대바늘, 코바늘 진짜 그때 막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뜨고 도안도 접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제 머릿속으로 같이 뜨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뜨지? 그럼 거기서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뜨면 되겠다 하고 또 저는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책 읽는데. 아 그러면 책을 전부 다 상상뜨기를 하시면서 읽으신 네, 거예요? 그렇게 와. 되던데요. 근데 저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셨을 것 네, 같은데. 피디님은 네. 뜨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네. 그냥 글만 읽고 지나가셨대요. 그죠. 저도 그 상상뜨기를 하면 번역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단계 아주 세세하면 차라리 아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하면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설명 없이 텅텅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해하고 번역을 해야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테니까. 그렇겠다. 그 중간 과정이 참 정말 이거 지난했죠. 다 번역하시고 너무 뿌듯하게 하셨겠어요. 뿌듯보다는 불안. 불안? 아, 이거 어떤 제대로 마음인지 된 알 거 것 같아요. 맞나?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나? 그게 좀 컸어요. 감수를 다 한미란 선생님이 해주셨던데 네. 저도 한미란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굉장히 수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탑이시라는 네, 저도 탑다운 수업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바늘 이야기. 네. 저는 탑다운을 다른 분한테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날이랑 시간에 따라 저도 바늘 이야기에서 네, 초중 고급 다 들었었거든요. 저도 수업을 많이 들으러 다녀요. 네. 왜냐면 이렇게 유행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 다양하고 뭐 6명 수업을 제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접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데이 수업 같은 것도 가끔씩 들으러 다니는 편이에요. 계속 수업을 하시는데도 또 수업을 들으러 네, 다니시는군요. 보고 수업은 여기서 잠실까지 다녔었습니다. 그 에스킴 니트에서 하고 싶은 뭔가 거기서 한 번은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에스킴 니트의 명장님의 어머님의 아우라가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수업 들으러 다닐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물론 결과물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지만 수업 듣는 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되게 뭐랄까 열정적으로 뜨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뜨개의 그 뜨개 수업에 대한 또 섹션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는 또 남다르게 읽었죠. 내가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수강생들한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글에 대한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쓴 그 글은 수업을 받는 사람의 입장의 글이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업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구나. 나에 대한, 나의 수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한 여러 번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그 자리에서 한 3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 쓸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고려하면서 쓰고 싶은 내용을 쓰셔야죠. 그렇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내용도 공감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에세이는 계획 없으세요? 네, 에세이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다려줘요. 근데 언젠가 또 나올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러니까 아무튼 뜨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뵙고 나면 저도 그 글을 쓸 때 제 마음도 떠오르고 그 글도 떠오르거든요. 제가 쓴 글도 떠오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쓴 것 같지가 않고 거기도 제가 글에 그런 표현 쓴 것 같은데 그 뜨개가 꼭 연애 편지 같다 나한테는 그런 문장을 제가 쓴 것 같거든요. 다른 책은 논픽션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논픽션이라면 뜨개는 연애 편지다라는 문장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도 텐션이
그래 텐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뜨개 너무 좋아 막 깍 막 이거잖아요. 그렇죠. 방방 뜨는 그때만 쓸 수 있었다. 4년 전 그때가 아마 제가 뜨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2년, 3년?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니까 오래 하지 않은 때였는데, 예, 그때 가장 뜨개를 좋아할 때 썼던 글이고, 왜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뜨개를 싫어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니고, 틈틈이 하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조금 차분하게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쓰면 아마 전혀 다른 글이 나올 거예요. 더 멋있는 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그 뜨개를 제가 하면서 코바늘은 6개월 꾸준히 배우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기호들이 익숙해지고 네. 도안이 익숙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바늘이 정말 코바늘보다 한 10배? 그 이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네. 또 뜨면 뜰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대바들인 것 같아요. 기법도 너무 다양하고 도안을 쓰는 사람에 따라 또 표현법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바늘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대바늘을 일단 제 경우에는 코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코 알아보는 것 자체가. 그 꽈배기 단 꼬았을 때 네. 4단마다 6단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느낌적으로 이거를 알고 뜨거든요. 그러다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수업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이거 몇 단 뜨고 꼬은 거 지금 꼬을 차례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뜬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세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죠. 그 꽈배기 할 때 그 코에다 핀을 걸고 우선은 네. 뜨자고 얘기를 하죠. 진짜 이게 느낌적으로 아는 것과 정확하게 뜨는 것. 대바늘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왜 코바늘을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잖아요. 가방, 뭐 옷도 뜰 수 있고 소품도 뜰 수 있지만 대바늘은 거의 한 7, 80%가 옷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옷은 예쁘게 뜨는 게 스타일도 다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리고 게이지. 저는 게이지가 항상 딜레마예요. 항상 뜨기 전에 게이지를 맞아요. 내는데 맞아요. 막상 완성하고 나면 다르죠. 네. 네. 그런데도 게이지를 꼭 내야 할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준 바늘과 실의 호수를 그대로 그냥 뜨면 안 될까? 그래서 한동안은 게이지를 안 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게이지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은 또 게이지를 내거든요. 근데 뜨개도 나의 실력과 또 얼만큼 뜨는 거에 따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게이지를 안 내고 뜨실 때는 그 예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게 나왔나요? 결과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게이지 없이 그냥 뜨기도 했었어요. 그냥 그 작가가 주는 바늘과 호수를 그냥 그대로. 그러면 왜 다시 게이지를 내게 되신 거예요? 게이지를 그래도 한 번은 내보자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뜨기 전에 게이지를 내고 그러니까 내가 내는 지금 뜨는 그때 그 게이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다 뜨고 해서 비교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옷을 뜰 때는 내려고 하는데요. 불안하니까 네. 떴는데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블랭킷 같은 거 소품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그 도안에 제시된 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럼 편해요. 뜨개 문화라는 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외국 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외국 작가들도 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벌써 4, 5년 전부터 이미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더 다양해졌잖아요. 너무 많아졌죠. 네, 이제 다 네. 알고 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졌어요. 실도 많아지고 작가분들도 외국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도 국내에서 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저는 좀 힘들어요. 그걸 다 알고 가기가. 뜨개 시장이 진짜 커지게 된 계기가 코로나인 거 네. 아시죠? 많이들 코로나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집에서 못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집에서 다 뜨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네. 그때 회사에 갑자기 주문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회사에 가서 포장하고 그랬었어요. 같이. 근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 그때 진짜 급격히 이상하게만큼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지금은 뜨게 하는 사람도 많아진 만큼 지금은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더 많아졌죠. 그러면 혹시 체감하시기에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시장이 줄었다던가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뭐 업체들, 실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뭐 그런 그 매출은 아마 확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뜨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은둔형 뜨개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네, 뜨개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밖으로 많이 나오신 것 같고 요즘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젊은 분들이 또 많아졌죠. 네. 예. 처음에 뜨개 할 때만 해도 뜨개방 그리고 네, 뜨개방은 그냥 앉아서 다 맞아요. 그냥 모여서 그냥 수다 떨면서 네. 뜨개하는 곳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공방, 작업실 그쵸. 이런 말을 쓰고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3, 40대 그리고 20대들도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이들 많잖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뜨개 도안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감각적으로 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20대 감성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구나. 그쵸. 정말 이런 그쵸. 감성은 그러면서 뜨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샵 구경을 간다던가 뭐 어디를 가면 이렇게 뜬 옷과 산 옷은 제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뜬 뜨셨어요? 거죠? 네. 너무 예쁜데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뜬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예쁜데 이런 걸 어떻게 떴어요? 그러면 대학생이고요. 20대 초반이고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뜨개방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뜨개가 취미보다는 그 생계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판매 혹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선의 차원에서 뜨개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공방 운영자분들이 아니고서는 생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쵸. 취미 중에서도 되게 고급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실이 워낙 비싸고. 국가의 실들도 많아지고 네, 네. 다들 저희 수업하다가 드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실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는데 택배가 남편이 없을 때 꼭 오기를. 저도 그걸 썼는데 네, 그게 참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 정말. 그리고 이 실의 가격은 우리 남편은 몰라요. 뭐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 좀, 뭐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왜 일본에서 보면 지금 뜨개 모사다마가 털실타래로 네.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네.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냥 그림만 보던 책에서 글도 보는 그런 잡지가 됐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도 저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을 만들 수 없을까? 내가 보기엔 일본에서 나오는 뜨개보다 우리나라가 더 예쁘게 다 잘 뜨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역사에서 이제 일본은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 뜨개 책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책을 만들 수 없을까?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왜 우리나라에는 뜨개 잡지가 없을까라는 글을 아무튼 뜨개에 썼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생긴다면 그걸 소비할 분들은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상의 이유?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저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들어주세요. 네, 뭐 제가 네. 능력이 아직 그까지 되지 않아가지고 뜨개 전기 간행물 정말 1년에 한 번도 두 번도 좋고 네 번도 좋은데 우리나라 작가들하고 다 한번 모여서 너무 그런 걸 좋죠. 만들면 좋지 네, 않을까. 네. 뭐 뜨개 이야기든 뜨개에 대한 도안이든 뭐 기법이든 뜨개를 하고 있는 공방을 소개하는 것들이든 있으면 좋겠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뜨개 공방에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공방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무서우신 그 이유는? 공방을 차렸을 때 운영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 그런 그리고, 점에서. 네, 공방이 그 공간이 그냥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월세부터 그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그쵸. 네, 만들려면 네.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선뜻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부담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즐겁게 지금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나올 뜨개 에세이가 바늘을 움직여라라는 책인데 그 바늘을 움직여라. 네, 제가 인스타에 좀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 미국에서 뜨개 공방을 차리고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뜨개 공방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니고 광고 업계에 몸담으시다가
광고업계와 뜨개 공방을 같이, 그러니까 광고회사와 뜨개 공방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뜨개 쪽으로만 하게 되신 분인데, 공방을 차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공방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 정말요? 공방 인테리어를 꾸미고 같이 할 디자이너들을 초대하고 직원을 뽑고 어떻게 막 융성해지는가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때 네. 바늘을 움직여라 제목을 저는 들었거든요. 바늘을 움직여라 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내용인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를 제가 기획한 이유가, 그러니까 글 자체도 너무 잘 쓰세요. 글을 재밌게 잘 쓰시고 그분의 경험 자체도 되게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뜨개 시장이 커지면서 뜨개 공방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공방 수업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면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읽고 싶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소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출판사에 제안을 드려서 하게 된 건데, 공방을 차리겠다는 꿈이 있지 않으신 분이어도 뜨개 공방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시는 게 되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공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니트스타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전역의 뜨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뜨개 얘기도 하고 뭔가 수업도 하고 그런 이벤트? 그런 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하네요. 검색해볼게요. 네. 그분 테드 강연 영상도 있고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소장을 하고 싶은 책들인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이 원서로밖에 없는 책을 이렇게 번역을 잘 하시는 분께서 너무 잘 읽어지게끔 번역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뜨개를 하면서 못하는 게 책을 읽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이 뜨개하고 수업하면서 정말 맞아요. 책을 제가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뜨개 시작하고서 책 읽는 시간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들어요. 그 TTS 기능으로. 네, 저도 해봤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눈으로 못 읽는 것보다 그쵸, 소리로라도 듣기만 듣는 하면. 게. 그런데 제가 실이 죄송합니다.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이게 다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다시 돌아가는 게 제가 낫겠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요? 그 길이의 3배 이상이 나올까요? 3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만큼인데. 3배가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아슬아슬하다. 되나? 해볼까? 해볼까요? 가보죠. 네, 가봅시다. 두근거리는데요. 가봅시다. 저거 풀어서 코 줍는 거 굉장히 잘해요. 저는 푸는 게 전문가예요. 너무 싫어요. 저는 일이 그거잖아요. 틀린 거 수정해주기, 잘못된 거 풀어서 다시 코 잡아주기. 저 전문이에요. 저도 수업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이거 진짜 힘들겠다. 풀어서 다시 알아보고 수정하는 거 정말 일이겠다. 근데 그게 좋아야 하죠. 굉장히 잘해요, 저. 꽈배기 코 틀린 것도 이만큼 풀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수정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 실력도 느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을 때 감쪽 같으면 그게 재밌을 텐데, 저는 감쪽같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해봐야 돼요. 수정 많이 도전해보세요. 다시 풀기 전에 네. 이렇게 제가 경험상 해보고 푸는 게 안 되더라도 저는 가벼운 바늘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바늘이 치아우예요? 맞아요. 치아우 바늘이에요? 네. 저는 대바늘 중에서 제일 쓰면서 바늘의 무게감을 못 느끼고 가볍게 떴는 게 시니트. 저도 바늘인데, 있는데, 맞아요. 가벼워요. 네, 줄도 가볍고 맞죠. 저도 시니트 뜨면서 되게 가볍다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무게감이 있는 게 좋은데. 자기 본인의 또 스타일이나 취향이 있어서 네. 사실 이 실은 제가 뜨고 있긴 한데 메탈 바늘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이 그렇게 실은- 실과 바늘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무슨 전문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제 취향상 이렇게 약간 복실복실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거 좀 나무랑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저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이 스틸 바늘과
나무 바늘을 취향이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딸그락거리는 게 싫어서 나무 바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또 스틸 바늘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바늘로 뜨는 이유는 마침 비어있는 게 이 바늘이어서 뜨고 있는데 또 선호하는 바늘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 바늘은 어딘가에 다 걸려 있어요. 맞아요. 예. 아마 나무 바늘이 비어 있었으면 그걸로 했을 거예요. 네. 바늘 대바늘 세트는 어느 몇 세트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아 진짜요? 너무 많죠. 저는 의외로 장비를 많이 사지 않거든요. 아, 선생님 그래도 대바늘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대바늘 한 5세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어요. 5세트 더 네. 된다. 니트 프로에 대바늘 긴 거랑 짧은 거랑 그리고 데님으로 또 더 짧은 거 숏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것만 해도 5세트 넘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그쵸? 더 네. 되네요. 네. 그리고 시니트랑 또 라이키도 바늘 몇 개 있고 근데 저도 한참 이제 세트로 이렇게 모으다가 네. 보면 주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4mm, 4.5mm를 많이 떴어요. 그걸 그 바늘을 써야 되는데 세트마다 그것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를 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낱개 바늘로 4mm랑 4.5만 사자.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늘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바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세트를 사면서 항상 그 제가 잘 쓰는 3.5, 4.5 바늘은 좀 추가로 더 포장을 하고 있어요, 같이. 왜 옷을 뜨더라도 같은 그것도 사이즈라도 방법이네요. 네, 네. 같은 사이즈라도 바늘이 좀 이렇게 바뀌면 네.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게이지가. 맞아요. 1호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원래 번역을 1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어 전공이 아니시고? 아니에요. 네. 전공은 외국어가 아닌데 네. 중간에 외국어에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요? 진짜 번역을 하게 너무 됐죠. 존경스러워요. 언어 쪽으로 진짜 발달하신 거네요. 영어도 재밌어서 공부를 해서 번역을 하시는 거면. 근데 그게 제가 영어가 재밌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영어는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뜨개책 말고 영어책 번역을 한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 분인데 캐나다에 건너가서 IT 전문가가 되신 분이 쓴 영어책을 번역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쉬운 영어였고요. 그 영어는 제가 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게 뜨개라는 제가 아무튼 뜨개 이후로 뭐랄까요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뜨개 쪽으로는 영어도 하게 되어서 하는 거지. 제가 영어 당연히 영어를 전문이라고는- 전공하신 아닙니다. 분일 거라고 생각한 저의 완전 큰.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진짜. 다음 책도 너무 기대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늘을 또 독서를 움직여라. 해야겠네요. 네, 그 책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피디님한테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설아미 작가님 오실 때는 저 꼭 갈 테니까 연락 꼭 주세요. 저 스케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다 잡아주세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저기 선생님하고 통화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니트웨이트 와보고 싶었어요. 인스타에서 몇 번 보고 너무 예뻐서. 근데 어떻게 가지? 멀어서. 제가 인천 쪽을 잘 안 와봐가지고 네.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오늘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020년이죠. 이 책 나올 때가. 맞아요. 읽으면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런 책이 있다는 게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책꽂이에 3권 있어요. 3권 있는데 감사해요. 오늘은 이게 딱 사인해 주신 걸로 네. 네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익숙한 딱 글씨체. 가져왔- 네. 네네. 근데 또 선생님 선물할 거라면 또 우리가 또 안 조심스러워서 되죠. 고치게 되잖아요. 네. 내가 입을 거면 괜찮은데 또 그 선물할 차이가 거는 있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뜨개 잘 선물하지 않아요. 이렇게 뜨개를 선물한다는 건 정말 나의 이 정성을 이만큼 그쵸. 담아서 선물하는데 받는 사람이 내가 뜬 만큼의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과연 몇 분에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거의 가족에게만 하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뜨개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맞아요. 초반에 그렇게 상처 아닌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떠서 뭔가를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 뭐 이런 반응이 왔을 때 맞아요. 조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가족 아니면 잘 선물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거 맞아요. 뜨개로 만든 아이템 선물한다는 게 뜨개한테는 엄청난 애정이 담긴 네. 거고 그런 사람에게만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애정을 받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 또 가끔 들고 조심스럽죠. 예,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가족 위주로 아니면 뜨개 하시는 분한테 선물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하는 생각을 하죠. 아, 근데 선물해야지 하고 시작한 그 뜨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조금 맞아요. 있고 실 맞아요. 정리 하나도 정말 맞아요. 꼼꼼히 해야 하고 일단 실 선택부터 아, 좋은 실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끝내기로 했는데 또 얘기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쉬워. 어떡해.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책은 제가 정말 오래오래 소장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